엔젤 투자에서 쓰는 엔젤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뭐 그냥 천사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그냥 천사라고 얘기하기에는 어폐가 있긴 합니다. 엔젤이라는 용어가 붙었던 건 미국 브로드웨이에서 공연을 하는데 뭐 어찌됐건 출연진에 대한 급여나 이런 게 먼저 있어야 되잖아요. 연습을 해야 되니까. 또 그 극장도 빌려야 될 거고 뭐 포스터도 붙여야 되고. 근데 요게 공연을 시작하면 많은 관객들이 오셔서 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은 있는데 앞에 운영할 수 있는 비용들이 없는 거예요. 대관을 하거나 또는 포스터를 붙이거나 뭐 악기 연주자, 출연진의 뭐 약간의 급여 관리는 돼야 되니까요. 그게 없어서 공연을 못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공연을 기다렸던 여러 사람들이 자금을 모아서 미리 어, 자금을 보태줬고 또 그 보태준 자금으로 공연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또 그 성공 과정 속에 공연 비용들이 거쳤을 텐데 그걸 다시 투자자한테 이제 그때 후원협회죠. 후원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요 구조로 천사처럼 나타나갖고 정말 급한 자금들을 해결해 주었다. 이제 그런 뉘앙스 때문에 엔젤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뭐 그러면서 이제 엔젤 투자 갑자기 나타나서 후원자의 역할로 도와주는 개념을 엔젤 투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엔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엔젤들의 역할들 이제 좀 다르게 볼 수 있을 텐데요. 엔젤들은 좀 다 천사라고 하기보다는 그들이 리스크를 어느 정도 질 수 있는지 또 어느 정도의 방향으로 성공을 가이드할 수 있는지 이게 설정이 돼야 참여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려보면 엔젤 투자의 전체 흐름들 또 과정들을 좀 보면 스타트업들이나 중소기업들을 보면 초기에 무슨 뭔가 사업을 하게 되면 아까 공연 같은 게 아마 예시겠죠. 공연은 아직 시작 안 했는데 한 2달 동안 연습은 해야 된다. 그럼 그 사이에는 계속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버는 건 하나도 없고. 요걸 이제 데스밸리 개념이라고 해요. 분명히 2달 버티면 공연이 시작되면 입장권이 판매가 되니까 수익이 생길 텐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미리 예매를 하기 시작하죠. 판매하겠다. 그래서 예매표를 선판매를 해서 그 수익을 가지고 뭐 인건비를 주다가 공연이 취소되거나 코로나 때문에 집합금지가 되거나 그러면 환불해줘야 되면 이제 되게 난처한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 시리즈 A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리스키한 단계의 항목이 됩니다. 그걸 엔젤 투자자들이 또는 시드머니를 투자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가장 리스키한 부분이고, 이 앞단은 원래 위험하다는 걸 인식하니까 다들 감안을 합니다. 이 정도까지는 손실이 나겠구나. 그 부분들을 엔젤들이 확인을 하고 있고, 지인 투자라고 했고 3F 이렇게 표시한 건 뭐냐면 패밀리, 프렌드, 풀, 바보라고 해요. 지인의 지인. 뭐 아무것도 뭔지 모르고 그냥 묻지마 투자하는 그런 개념들을 이제 풀이라고 바보라고 하는데, 요즘은 요걸 팬덤, 후원자들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패밀리, 프렌드, 팬덤. 보통 원래 공식적으로는 풀이에요. 근데 이제 팬덤이라는 용어로 바꿔가고 있다. 그렇게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고, 이제 판매가 돼서 수익이 생기기 시작하는 이 시점, 이때부터는 시리즈 A라는 과정이 들어와서 기존에 수익 나는 이 금액보다 조금 더 큰 금액이 들어가요. 매출이 만약에 한 5억 정도 나왔다 그러면 한 10억 정도 붑니다. 그러면 양산 장비들을 좀 더 넣고 유통망도 좀 확장하면 2배, 4배, 10배 정도 커지겠냐. 이제 이 부분들을 보는 곳이 벤처 캐피탈입니다. VC. 벤처 캐피탈이 초기 투자금을 넣는데 이제 여기서 물어보죠. 어떠냐? 손익분기점 넘기고 초기 매출까지 올라오는 거를 잘 버티고 이 위험한 공간들을 잘 극복해 왔냐? 극복하는 과정 속에 조직이 융화롭게 잘 운전이 됐냐? 안에서 내분이 있지 않냐? 이제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인계를 받는 거예요. 지분을 여기다 이제 팔아요. 그러면 엔젤은 회수가 되겠죠, 자금이? 그러고 나면 이제 조금 더 큰 VC들한테 또 넘깁니다. 무슨 증권사, 무슨 투자, 뭐 이런 데로 넘기면 또 벤처 캐피탈은 더 큰 금액을 넣고 이제 국내 말고 해외로 더 나가보자. 아니면 신규 상품들을 더 확장해보자.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그게 되고 나면 시리즈 3단계 정도 받으면 이제 거의 끝나는. 이게 이제 배달의 민족이 여기까지 쭉 온 거예요. 몇백억, 그리고 4조까지 키우는 작업을 했던 거고, 메자닌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조건부로 바꾸는 거라서 이건 나중에 투자 구조나 이런 것들 공부할 때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스토리 라인 여기까지는 이해되시나요? 투자금까지. 초기에 자금을 유치하는 조달하는 방법에 초기 단계에 엔젤들이 활동하고 있다. 지금 그 부분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엔젤의 유형을 좀 살펴보면 엔젤은 보통 친구들이나 친지 또 동료였던 사람들, 지인이죠. 아는 사람들이 주로 엔젤로 참여했었는데 그 사람들만으로도 안 되니까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들까지 소개를 받고 자금을 투자를 받게끔 되는 형태인데 이게 또 중간에 잘못된 소개를 하면 손실이 나면 그건 사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클럽화해서 집단적인 지성을 이용해서 판단 결정을 하는 개념으로 전환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드 엔젤이라고 해서 현금 투자, 이제 가장 급한 돈들을 빨리 대주고 급한 불을 끄는 그렇게 리드 엔젤 형식이 있는데 이 부분은 대부분 창업 경험이 있거나 급해봤던 분들인 거죠. 경험이 있는. 또 은퇴하신 경영자들이라서 운영 자금이 좀 여유가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대부분은 아니지만 지분을 획득할 수 있는 좋은 계기이기도 하고 나름의 선한
투자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 네, 그래서 돈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비상근 이사로 참여해서 직접 경영에 또는 간접적으로 경영에 참여하시는 그런 유형이 하나 있고요. 서포트 엔젤이라고 해서 자금은 좀 없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기능, 그다음에 업무적 지식들을 이용해서 자문 형태로 간접적으로 도와주고 또 가능성이 있다면 자기 자금을 좀 집어넣어서 리드 엔젤 형태로 가는 구조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투자 중심하고 현물 투자 중심이 있다. 크게 이렇게 두 개로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관심 있는 소액 투자자들끼리 모임을 구성하고 전방위적으로 괜찮다. 그러면 클럽 이름으로 투자하자. 클럽 개념으로 투자의 위험성을 분산하는 방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최근에 이제 정부가 계속 촉진하고 있는 엑셀레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성장을 촉진하는 기능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투자도 하지만 경영 자문도 병행을 합니다. 그래서 창업 아이디어나 창업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보고 괜찮다. 여기 성장 가능하다. 그러면 일정량 확보하고 있는 업무 공간들이 있어요. 창업 공간들이 있고 또 그 안에 입주를 시켜서 늘 옆에서 관찰하는 마케팅이나 네트워크들을 구축해주는 역할들을 하고 이들의 과정을 통해서 성장한 기업들이 의외로 잘 성장하더라. 그래서 스타트업 팩토리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물과 현금 투자, 그 다음에 지속적인 서포트, 그리고 관련된 창업팀들끼리 콜라보 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까지 해주는 것들이 엑셀레이터 장점이지만 여기도 지분을 잘 줘야 되는 구조고 좀 과하게 요구하는 엑셀레이터들도 있어서 스타트업들은 1차적으로는 엔젤, 개인 엔젤, 프라이빗한 개인 엔젤을 보거나 엔젤 클럽을 보거나 아니면 경영 또는 창업을 해봤던 분들 리드 엔젤을 찾거나 보통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보고 그 다음에 자금들을 융통하는 방식을 준비하게 됩니다. 투자 자금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 창업이나 기술, 벤처기업의 자금들이 뭐 여러 가지로 운영이 됩니다만 엔젤 투자에 대해 많이들 요구하고 또 엔젤 클럽이 워낙 많아지기도 했고 자금이 버지고 있는데 이게 너무 빌려주는 구조로 되면 빌려주는 구조 되면 작은 사채 시장이 계속 도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정부가 세제 지원을 해줍니다. 투자한 금액만큼은 세금을 감면해 주겠다. 또는 소득 부분에서 이만큼을 공제해 주겠다. 그렇게 되면 여유 자금 있는 사람들은 그냥 집에다가 축적해 놓고 쟁여 놓고 있다면 그건 재산이니까 재산세가 계속 나갈 거 아니에요. 세금이 물어져요. 안 써도 재산이니까. 근데 그 재산을 투자로 하게 되면 쓰여진 거잖아요. 또 쓰여진 것만큼 소득이 빠져나간 거잖아요. 비용으로 나간 거니까. 근데 물론 회수할 땐 소득이 생기지만 그 부분을 공제해 주겠다. 엔젤 투자가 된 금액만큼 100%에서 30%까지 공제 비용들을 좀 조정하겠다라고 해서 2018년에 이제 투자 금액 비율이 좀 바뀌었는데 보통은 뭐 1,000만 원, 2천만 원 내외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셨었기 때문에 2천만 원까지 넘어갈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고민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한 구자에 뭐 500만 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몇 구자를 넣을 거냐 최대 세 구자까지 넣어라 뭐 1,500만 원 이렇게 얘기했다가 이게 금액이 너무 작아지면 클럽 여러 사람들이 돈을 넣기가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2배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3천만 원까지는 한 번에 넣는데 그건 100%
소득공제를 해주겠다. 기존보다 2배죠. 그리고 2천만 원 넣던 사람들은 50%만 공제가 됐었는데 100% 이제 현행으로 가면 3천만 원 범위로 들어왔으니까 됐고, 또 한 4천만 원, 5천만 원 투자하는 분들은 절반만 됐었는데 이것도 70%까지 좀 확장해 주자 라고 해서 공제 금액 비율이 조금 더 높아졌고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벤처 캐피탈 투자가 거의 4조까지, 지금 5조까지 될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5천억 정도, 한 6천억 정도 되는 금액이 엔젤에서 커버를 하고 있다. 좀 과하게 얘기하면 10% 정도는 엔젤이 뭔가 기여하고 있지 않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엔젤은 비교적 금전적인 이 여유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 기업 경영을 해본 분들이 주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으면 생각보다 관련 동종업계에서 경험을 가지셨다면 정말 꿀 같은 정보들을 주실 거 아니에요. 뭐 어디가 제일 싸고 어디가 제일 편하고 어디가 제일 시장이 매력적이고 이런 걸 알 테니까. 그래서 엔젤 투자자들이 소액 뭐 1,000만 원을 투자하던 2천만 원을 투자하던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분의 노하우, 경험, 경륜을 투자라고 생각하고 유인하는 개념들이 좀 많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레벨을 나누자라고 해서 엔젤들 중에 클럽을 구성하는 거는 5명 정도가 모이면 클럽을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2020년 6월 기준으로 237개, 한 250개 정도까지는 되는 것 같고요. 또 이들은 3천만 원까지 아까 공제 100% 된다고 아까 얘기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가 되면 또 6개월 이상 운영을 했다면 매칭 펀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매칭 펀드를 심사해서 연결하는 거죠. 그다음에 적격 엔젤은 2년 이상 투자 실적이 2천만 원 이상 있는 사람들 또는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 또 여기도 한 배, 그러니까 2천만 원 넣으면 매칭 요청을 하면 2천만 원에 또 2천만 원, 그러니까 기업한테는 4천만 원이 들어가는 거죠. 네, 그걸 운영할 수 있고, 전문 엔젤은 3년 이내에 투자한 총액이 1억 이상, 또 전문 엔젤 교육을 이수한 전문가, 이분들은 2배까지 매칭을 해줍니다. 그리고 지역 기업일 경우에 2.5배. 만약 이분이 1,000만 원 넣으면 2천만 원이 들어가는 거고 5천만 원 넣으면 1억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돼 있고 또 좀 특이한 건 창업기업 중에 막 시작한 스타트업들 이런 데는 전문 엔젤이 5천만 원 이상 투자하면 벤처 인증을 해주는 거로 되어 있어요. 벤처 인증을 받으면 투자 유치하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물론 그 요건을 만드는 과정이 좀 어려운데 전문 엔젤이 5천 정도 투자할 정도라면 성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전문 엔젤은 지금 한 200명 언더, 170명 정도가 활동하고 계시고 적격 엔젤은 한 10,000명 정도?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지금 적격 엔젤이고요. 엔젤 클럽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엔젤은 벤처 캐피탈보다 투자 수익률이 좀 높은 게 현실입니다. 또 그래야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게 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초기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소액인 것 같지만 지분을 받을 때는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해서 어찌 보면 영업을 대신 하거나 투자 유치를 대신 해주거나 기술 개발을 일부 참여해서 도와주거나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이라서 회수할 때, 이제 투자금을 빼 나갈 때는 배당도 배당이지만 거기에 대한 기여한 것들이 높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더 후한
지분 배당을 해주게 됩니다. 3년간 넣은 것들이 한 3배 정도 되더라. 1,000만 원 넣었으면 3년 후에 3,000만 원이 돼 있더라. 그러면 수익률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근데 뭐 100억을 넣었더니 뭐 300억이 됐더라. 네, 그런 건 이제 엔젤이라고 안 보는 거죠. 조그맣게 하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3배 정도면 뭐 이 베팅 금액이 뭐 적금 이율보다 높고, 요즘 주식 시장하고는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주식 시장의 시황보다 훨씬 배당이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엔젤로 투자를 하려고 하는 분은 많으나 좋은 엔젤을 고르는 게 쉽지 않고 또 좋은 기업을 매칭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게 요즘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또 고위험성이 있는 경우가 뭐가 문제냐면 스타트업이 분명히 빨리 성장하는 건 좋은데 빨리 매출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건 같이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성장한다는 건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뭐 기업 내부에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거나 인증을 많이 갖고 있거나 고급 인재들이 많이 들어와서 뭐 용역 또는 SI와 관련된 서비스들을 하게 될 텐데 자기 제품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면. 네. 뭐 근근히 사는 건 되는데 자기 제품을 만들어갖고 매출이 막 성장해줘야 횟수가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스타트업에 되게 많아요. 또 폐업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한 2년 해봤더니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 그러면 투자자들한테도 원금을 주면 다행이고 못 주면 감자라고 해서 자본이 감액이 돼요. 가치가. 그러면 이제 회수를 다 못하는 거죠. 네, 이제 이럴 때 뜬금없이 막 장비로 상환하겠다고 하는 경우들도 생기면 그거 이제 중고거래 하러 다니고 막 이래야 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리스크가 좀 많습니다. 또 엔젤들이 투자를 받고 안 받고에 따라 살아남느냐 죽느냐 이것들도 많이 가름이 돼요. 왜냐하면 앞서도 얘기했지만 벤처 캐피탈들 실제로 좀 5억에서 20억 정도를 투자하는 조직들, 금융사들인데 그들이 보기에는 전문 엔젤이 투자했거나 또는 엔젤 클럽이 여러 고민을 하고 투자를 했다면 그 기업은 좀 더 우호적으로 보겠죠. 그러니 당연히 좋은 자금이 더 들어올 거고 또 엔젤 클럽이 들어가서 성장을 잘 못하게 되면 엔젤들이 이제 급해지니까 본인이 문제점을 막 해결하거나 대안들을 찾거나 업무를 대신 해주거나 이런 구조들이 자문이라는 방식으로 많이 행해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조금 더 가속이 되겠죠. 그래서 실패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스타트업들이 어떤 엔젤들과 활동하고 있다, 어떤 클럽과 활동하고 있다, 어떤 분에게 자문을 받고 있다.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또 어드밴티지를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업과 엔젤 투자하는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잘 아는 분야냐 아니면 후원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냐 하고 또는 경험은 좀 적지만 관련된 분야랑 좀 잘 안다 그러면 경영을 도와주는 거냐 아니면 자금을 좀 더 빨리 회전하게 할 거냐 뭐 이렇게 구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엔젤의 특징 중에 하나가 투자 조건이 약간씩 다 다릅니다. 또 기업한테는 엔젤 투자가 훨씬 우호적인데 형태를 좀 보면 투자 대상은 엔젤은 비공식적인 정보로 엔젤 클럽이나 지인을 통해서 투자를 하게 돼요. 비공식 정보라고 얘기하는 건 투자 대상 기업이 뭐 공지되어 있는 자료가 없는 거죠. 그리고 뭐 뉴스에 나와도
또는 브리핑을 하는 것들도 다 홍보용 자료지 투자용 자료는 아니거든요. 얼마나 리스크가 있는지 그런 걸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주식 투자는 간행물로 공개된 정보들, 검증된 정보들이 주로 나옵니다. 그리고 중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건 이제 작은 펀드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저 중개인을 통해서 대신 투자해달라. 좋은 기업을 선정하고 돈을 넣고 관리해달라. 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어찌 보면 벤처 캐피탈이고 투자역이고 식사역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주식 투자자는 중개인들이 주로 관리를 다 해주고 있고 정보도 보면 엔젤은 과거 자료나 제한된 신규 정보들 기업인에게서 듣는 일부의 내용들을 보는 거지만 주식 투자는 성과를 중심으로 봐요. 얼마를 매출을 일으켰고 그 다음에 뭐가 됐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공시되어 있는 자료들 규정에 규격화되어 있는 정보들을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으면 또는 그걸 속이면 그건 또 사기니까요. 그건 법적으로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객관 정보들은 주식 투자 시장에 있고 엔젤은 그런 시장의 정보는 없다. 그러다 보니 리스크가 높다. 엔젤 투자가. 리스크는 적은 건 뭐 주식 투자긴 하지만 그래도 높죠. 그러다 보니 배당은 엔젤이 객관적으로는 좀 높습니다. 주관적으로는 주식 투자를 얼마나 잘 넣고 빼느냐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거는 좀 다를 수 있지만 투자 수익률 네, 뭐 장기적으로 보면 비슷할 수도 있겠으나 그래도 심리적으로는 엔젤 투자가 좀 더 리스키한 것 같습니다. 네, 사견을 포함해서 의견을 드리면 엔젤 투자자가 좀 더 위험한 것 같고요. 대신 이제 경영에 투입이 되면 실적 보고를 받거나 이사회에 참여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엔젤들은 가능한데 주식 투자한 사람들은 주식 총회 때 간접적으로 의결권을 배정을 받아서 진행을 하게 돼요. 또 간다고 뭐 뭔가 확 바뀌는 건 아니고 그냥 소액 투자자로 또는 그냥 주주로서 한 표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정도라서 뭐 경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구조까지는 되지 않습니다. 그게 좀 달라요. 많이들 이제 비교 얘기하시는 게 이제 주식하고 엔젤하고 뭐가 더 좋아요? 뭐 이런 얘기를 가끔 하시던데 돈이 많으면 둘 다 괜찮은데요. 적으면 엔젤은 적은 금액을 투자하고 관리를 계속 해줘야 되니까 손이 좀 많이 가고 주식은 넣어놓고 상황에 따라 중개인에게 또는 증권사에게 뭐 팔아달라, 사달라 이런 얘기하면 다 해주니까요. 편하긴 하죠. 네, 그렇게 답변 드리는 게 적절해 보입니다.